안녕하세요. 바이블 타일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인데요. 감기가 좀 걸려서 콧물이 좀 나오는 날이네요. 비도 조금 온 것 같아요. 창밖에 보니까 아스팔트가 촉촉하게 젖었어요. 어, 좀 이렇게 흐리고 우울한 날이네요.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어떤 떠붙임, 완전한 기초 원리에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할게요. 자, 제목은 동일체, 동일체, EITM 동일체예요. 자, external 외적인 타일을 우리가 붙였을 때 그 외적인 것, 그 다음에 internal 내적인 것, 내적 모르타르와 바탕면에서 단단하게 양생되는 그 튼튼한 그런 품질, 내적인 품질, 제가 말하는 내적인 품질. 그 다음에 타임, 시간, 붙이는 시간, 작업 시간, 그 내적 품질, 외적 품질을 뽑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 시공하기 위한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모이스처. 그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분과 시간은 바꿔 생각하고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를 오늘 좀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동일체라는 말은 다 같다. 만약에 당신과 내가 같은 현장에 있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타일을 붙이는데 둘이 계속 한 방에서 붙이고 있었어. 근데 어떤 전화가 와서 한 사람이 빠졌어요. 밖으로 빠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붙이나 내가 붙이나 똑같다. 동일체. 얘가 빠져도 얘가 대체할 수 있고 얘가 빠져도 얘가 대체할 수 있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나 다 연결되고 같다라는 말. 예, 같다. 동일체다. 이것은 다 동일체다. 모양이 다르고 약간의 어떤 외형적인 게 다르고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동일한 맥으로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약자를 따서 EITM이라고 정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시간 여기 코어라는 게 있어요. 핵심이라는 거 제가 정해놨어요. 우리 운동할 때 코어가 튼튼해야 허리, 뭐 허벅지, 다리, 하체가 튼튼해야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하죠. 그래서 이 코어 안에 핵심 안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동일체의 원리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시간과 수분은 같다. 수분과 내적 품질은 같다. 우리 아시겠죠?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수분이 적당하게 수분이 충분해야 내적 품질을 이끌어낼 수 있고 수분이 충분해야 시간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서 외적 품질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외적 품질은 수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면 다 같다는 말이죠. 결국은 예. 외적 품질과 내적 품질 같다. 거의 비슷하게 온다. 내적 품질을 뽑으려고 수분을 적당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양을 늘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다 보면 외적 품질이 어느 정도는 잡힌다. 내적 품질로 출발해서 수분에서 시간을 갖고 외적 품질까지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 과정이다. 그래서 결론은 모두 같다. 일맥상통한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머릿속에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외적 품질, 내적 품질, 수분, 시간. 자, 시간을 한번 볼까요? 모르타르의 수분 조절 양에서 파생되는 모르타르 수분의 양에서 파생되는 한 장에서 하루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
그렇죠? 한 장 붙이는 시간, 그 시간에서 하루를 결정짓죠. 내가 얼마나 압축시켜서 얼마나 효율적인 일을 하느냐는 결국은 우린 시간에 집착하지만 결국은 시간이란 녀석을 이런 의미를 갖기 위해 수분이란 것을 많이 조절해야 되겠죠. 시간은 또한 이런 의미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수분이라고 그랬죠. 수분은 굉장히 시간에 대한 요소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체력적인 요소도 많이 결정을 짓죠. 부드럽게 어떤 움직임, 저항이 덜한 고대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뻑뻑하고 굉장히 안 좋은 질의 몰타를 내가 세팅을 했을 때는 신체에 무리가 오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결된 그런 부분이고요. 굉장히 밀접하죠. 시간과 수분은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같이 갖다 놨어요. 번외로 시간이란 녀석은 분업의 원리, 분업화 시간 관리, 분업화 시킨 어떤 시간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조직의 원리, 기본 원리, 분업의 원리. 예, 조직이 생겨나면 모두 다 뒤죽박죽 이 일 저 일 같이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이 일만, 조공은 이것만, 기공은 이것만, 벽기공은 벽만, 바닥기공은 바닥만, 예, 조공은 서포터만. 계속 분업화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게 효율적이고요.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나뉘어서 전문적인 분야를 집중해서 하는 게 조직의 기본 원리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분업화의 원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혼자 일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두세 명, 세네 명에 있을 때 어떤 그런 분업화를 혼자 일할 때 적용시켜서 집중하고 선택하고 분업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좀 외적인 얘기였습니다. 예. 더 나가면 이제 어떤 분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분할.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6분할, 10분할, 20분할. 분할이란 말은 우리가 나눈다는 얘기죠. 예. 나누는 겁니다. 섹터. 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뭐 벽이면 어느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고 바닥이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눌까라는 나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내를 보고 직각을 볼 때 뭐 레벨기를 켜서 이렇게 십자가 뜨죠. 십자 레벨기가 뜨면 4분할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뜨면 그 다음에 한번 버튼을 눌러서 이 세로 레이저를 없애면 2분할이 됩니다. 상하로. 그러고 이걸 없애면 좌우로 2분할이 되겠죠. 네, 그런 어떤 분할의 의미입니다. 시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할의 의미. 그렇게 이렇게 저는 요 시간이란 개념을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분. 우리 수분 갈게요. 가장 밀접하다 그랬죠? 또 100번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분이 뭐를 결정짓냐? 우리 전 강의 했던 거 계속 복습이에요. 그 총정리입니다. 예. 모르타르의 질감을 결정하죠. 예, 모르타르의 질감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응집력보다 모이려는 힘보다 모세관 현상이라든가 표면장력으로 인해서 어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수분끼리 뭉치려는 힘보다 쭉 뻗어나가 부착 어딘가에 쉽게 말하면 붙으려는 힘이 더 이질적인 물체에 붙으려는 힘이 옮기고 가려는 힘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착력, 응집력 전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더 강해야 된다. 그다음에 표면장력, 모세관 현상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수분으로 결정되는 게 고대질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겠죠. 당연히 모르타르의 질감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대질의 움직임 일정 부분 관여한다.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 내가 내 힘, 내 관절, 내 인대의 모양, 관절의 움직임, 뭐 여러 가지 고대의 모양에 따라서 고대의 움직임이 결정되지만 모르타르의 질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질의 움직임에서도 시간이 관여하겠죠. 수분은 고대질의 움직임 일정 부분 관여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네. 힘들게 해갖고 점점 늘어져서 힘들게 작업하고 금방 지치냐, 아니면 부드럽게 계속 어떤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도 아마 관여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작업 방식의 결정. 굉장히 좀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작업 방식, 왜 수분이 작업 방식을 결정해? 모르타르의 수분이 왜 작업 방식을 결정할까? 그렇죠? 자, 이거는 굉장히 또 따로 요거 분할과 시간 관리도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얘도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 제가 봤을 때는 따로 나중에 떨어뜨려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업 방식을 결정한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흔히 중간에서 붙이고 아래로 내려오느냐, 밑에서 붙이고 위로 오르느냐, 이게 쉽냐 저게 쉽냐, 어떤 게 품질이 더 좋냐,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품의 특성에 따라라는 것은 어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어떤 모르타르 지금 레디믹스 모르타르에 대한 어떤 회사마다의 특성이 있고 그런 질감이 다릅니다. 예, 질감이 달라요. 그래서 세팅할 수 있는 수분도 다르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두께, 벽 두께, 실을 내려서 타일과 모르타르의 두께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성질도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와, 이 모르타르 성질이 이렇네 라고 판단하고 재빨리 판단하고 작업 방식을 내가 고수하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작업 방식을 선택하고 만약에 맨 밑장과 중간 맨 밑장 바로 위에서 시작하던 어떤 기준장을 모르타르의 특성에 따라서 제일 밑단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아래장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변화를 주지 못하면 한번 생각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하던 방식에 그대로 고수를 해버리면 모르타르의 질감이라든가 성질은 계속 바뀌고 그 상황이 바뀌는데 나는 그 방식을 고수하다 보면 흔히들 그게 애를 먹는다 그러죠. 이거 안 돼. 내가 하는 시공 방식에서는 안 맞아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업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 모르타르의 제품의 특성에 따라 거기에서 수분을 얼마큼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못 붙일 수도 있고 타일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실을 내리는 그 깊이나 두께나 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작업 방식을 그래서 결정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내적 품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내적 품질 수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결정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시멘트나 모래, 골재의 상태, 그런 어떤 비율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적 품질이라는 거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어떤 현장에서 100% 사춤을 하래요. 그래서 100%를 떴어요. 근데 수분이 없고 푸석푸석해. 100%를 떠서 꽉 채운들 탈락하기가 쉽겠죠. 80%를 채웠어. 의미가 없는 거겠죠. 푸석푸석한 밥이고 함수율이 덜 된 밥을 딱 붙였어요. 며칠 있다 망치로 툭 치면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집니다. 타임만 툭툭 떨어져요. 아무리 밥을 많이 떠도 수분이 부족하면 내적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당한 양의 수분, 때로는 충분한 양의 수분을 줘서 같은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 비율이라면 수분을 조금 더 충분히 제공하는 쪽이 80% 사춤, 100% 사춤보다 우리 흔히 말하는 네 방을 떠도 더 단단히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사춤이라든가 이렇게 타공 부분에서 어떤
시공을 하면서 타공을 하면서 이제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그런 어떤 수분에 의한 강도 면에서는 그것만 비교해 보자 하면 굉장히 내적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단한 양생을 거쳐서 경화 과정까지, 오랜 경화 과정까지 이끌어내는 내적 품질, 무조건적인 사춤은 아니라고 봅니다. 삼수율을 무시한 사춤, 예, 말 그대로 퍽퍽한 거 그냥 막 갖다가 다 때려놓고 꽉 채운다는 의미의 어떤 그런 시공은 매뉴얼 정말 형식을 위한 매뉴얼인 것 같아요. 형식, 실질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형식, 이거 우리 시방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계약을 했어. 그러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매뉴얼대로. 형식입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형식의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냥 채워. 근데 기술자마다의 어떤 함수이라는 거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레이저만 갖다가 그 요즘 적외선이라 그러네. 그 카메라만 갖다 쏴봐요. 아니면 두들겨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형식적이에요. 정말 형식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하죠. 우리가 현장에서는 어떤 그게 조금은 좀 개개인이 많이 다를 수 있고 한데 그것을 물론 뭐 일일이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인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일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매뉴얼에만 치중한 내적 품질은 무시하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기술자라든가 관리자들이 더욱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 품질, 외적 품질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관여를 하는 결론적으로 이끌어지는 외적 품질이죠. 결론적으로 시간과 수분과 내적 품질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오는 외적 품질, 따라오는 외적 품질, 충분한 시간으로, 충분한 수분으로 이끌어내는 외적 품질. 내 짧은 시간 안에 대충 두드리고 단차 맞고 조절하기 힘든 상태에서 외적 품질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수분과 시간을 벌어놓고 시공을 할 때 외적 품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수분, 내적 품질, 외적 품질 동일체라는 떠붙임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여태껏 100강이 넘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정말 이렇게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아마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총론, 개발적인 것을 설명하고 부분적인 걸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첫 회가 좀 어떤 큰 틀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큰 틀을 설명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첫 회에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중간 점검으로 이렇게 그동안의 것을 좀 정리하는 여기서 파생되는 어떤 그동안의 콘텐츠가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구독자분들이 지금 2,000여 분이 거의 되시는데 그동안 달려온 게 저희가 이겁니다. 주던 내용이.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되짚어 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이런 딱딱한 영상 말고 조금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